하랍 31강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 100강 3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처음 보는 사람도 한 번쯤은 여러 개의 선이 그려진 화면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거래일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거래일의 평균 가격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석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짧은 움직임보다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을 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가의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위를 향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가는 매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이런 작은 흔들림을 줄여주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이동평균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도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항상 조금 늦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하나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거래량, 추세, 기업의 실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동평균선을 이해하면 차트가 훨씬 쉽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강 5일선, 11선, 21선, 61선의 의미.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 100강 3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일선, 11선, 21선, 61선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기간에 따라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차트가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5일선입니다. 5일선은 최근 5거래일의 평균 가격입니다.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합니다. 주가의 짧은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선입니다. 다음은 11선입니다. 11선은 단기 추세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줍니다. 5일선보다 흔들림이 적어 단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21선입니다. 21선은 약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강한 상승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 21선 부근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준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61선입니다. 61선은 약 석 달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중기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주가가 61선 위에서 움직인다면 중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61선 아래에서 오랫동안 움직인다면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동평균선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의 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동평균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하루의 움직임보다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봅니다. 이동평균선은 그 추세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쉽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 100강 33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현재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정배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배열이란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이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 위에 차례대로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에 11선, 그 아래에 21선, 그리고 61선이 위치하고 있다면
대표적인 정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기와 중기, 장기 투자자 모두 평균적으로 수익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역배열은 어떨까요?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그 위에 11선, 그 위에 21선, 그리고 61선이 가장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기부터 장기까지 평균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배열이라고 반드시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역배열이라고 반드시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예외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참고하되 거래량, 기업의 실적, 산업의 성장성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정배열은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 역배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충동적인 매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동평균선이 한 곳에 모이는 이유와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식 오디오북 100강 3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서로 가까워지며 한 곳에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주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으면 각 기간의 평균 가격도 서로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이동평균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구간을 많은 투자자들은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장이 잠시 쉬면서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고 하락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이 모인 이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서 위쪽으로 움직인다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며 아래쪽으로 이탈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방향을 확인한 뒤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시장의 방향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다음 강의에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의미와 활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강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의미. 안녕하세요. 3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는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이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21선을 위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은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이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승하던 힘이 약해지거나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반드시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가격을 평균 낸 값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늦게 신호를 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뒤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내린 뒤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골든크로스 하나만 보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지,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매매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추세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여러 신호를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다음 강의에선 지지선과 저항선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강 지지선과 저항선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36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다 보면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차트가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지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선이란 주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를 받쳐주는 바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격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자주 멈추거나 되돌아오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이 가격에서는 수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지선에서는 반등을 시도하고 저항선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지지선과 저항선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저항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 지지선이 무너지며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돌파한 저항선은 나중에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지지선은 나중에 저항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선과 저항선은 고정된 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가격 구간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 어느 가격대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반응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차트를 보는 눈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추세선을 활용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 7강 추세선을 제대로 그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3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세선을 제대로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세선은 현재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상승 추세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며 상승하고 있다면 그 저점들을 연결한 선이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선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주가가 계속해서 더 낮은 고점을 만들며 하락할 때 그 고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 선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선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억지로 선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의 중요한 저점이나 고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캔들에 정확하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추세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커집니다. 하루 이틀 만들어진 추세선보다 몇 달 동안 유지된 추세선이 더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은 언젠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거나 한 번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량은 증가했는지,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지, 기업의 실적은 좋은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추세선을 미래를 예측하는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활용합니다. 추세를 거스르는 투자보다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가 훨씬 편안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한눈에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 38강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한눈에 구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3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한눈에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현재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거스르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높아지고 저점도 이전 저점보다 높아지고 있다면 상승 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진다면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위를 향하고 있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인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하락 추세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종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세는 친구다. 그만큼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가 추세를 거스르는 투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승 추세도 영원하지 않고 하락 추세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기업의 실적,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오늘의 주가보다 현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추세가 바뀌는 신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부강. 추세가 바뀌는 신호는 어떻게 찾을까? 안녕하세요. 3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세가 바뀌는 신호는 어떻게 찾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상승이 끝나는 시점과 하락이 끝나는 시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과 저점의 변화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 못하고 저점까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입니다. 계속 위를 향하던 이동평균선이 점점 평평해지고 아래를 향하기 시작한다면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다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하락하던 종목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 하나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실적, 산업의 성장성, 시장 전체의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확신하기보다 추세가 바뀌고 있는지 차분하게 확인합니다. 성급한 판단보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동평균선과 추세를 활용한 실전 투자 원칙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강 이동평균선과 추세를 활용한 실전 투자 원칙. 안녕하세요. 4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과 추세를 활용한 실전 투자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동평균선과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투자를 하십시오. 상승 추세에서는 기회를 찾고 하락 추세에서는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려 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동평균선 하나만 믿지 마십시오. 이동평균선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거래량과 함께 보고 기업의 실적도 확인하고 산업의 성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좋은 종목도 좋은 가격에서 매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없이 매매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소문이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기회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오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내일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급함보다 차분함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동평균선과 추세를 이해하는 기본기를 함께 다졌습니다. 이 기초가 탄탄하면 앞으로 배우게 될 거래량과 캔들, 차트 패턴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거래량을 통해 시장의 힘을 읽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